스텔스 무인 전폭기 500대 생산. KF-21 전투기 커스 합동 체계. 중국 일본 방공망 뻥 뚫어버린 커스X. KF-21 무인 스텔스기 500대 생산 가동. 대한항공은 대한민국방위산업전 덱스코리아 2022에서 KF-21 전투기와 묠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모형을 공개했다. 호주에서 호주보잉과 호주공군이 헬더웨어 로열 윙먼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공동 개발 중인 전투기와 합동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로열 윙맨은 전투기 1화 3대의 호열 윙맨을 구성되어 편성이 된다. KF-21 전투기 개발에 맞춰서 대한항공에서는 커스W, 커리언 에어 웨이브 시스템 로열 윙먼, 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 저피탐 다목적 무인 편대기로 대한항공은 정의하고 있다. KOSLW는 2025년 첫 비행을 목표로 제작 중이고 2027년 정부가 보유한 유인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다. EK 항공기 개발 및 양산 시험 비행 무사고 25년 대기록 달성.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지난 1999년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항공기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단 한 건이 사고도 없는 무사고 시험 비행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KA는 이날 본사 대강당에서 강구영 사장과 문희찬 안전실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2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념패 제막식과 함께 25년간의 무사고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기본 성과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이어가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KI는 창립 이후 KT-1, T-50계열, KF-21, 수리온, 넬 등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하며 시험 비행에서 총 33,257시간 동안 단 한 건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고정익 9,571시간, 회전익 23,685시간의 비행 기록을 포함하며 항공기 1,288대 생산과 9개국 225대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험 비행은 항공기 개발 과정 중에서도 고위험성이 내재된 분야로 이러한 성과는 항공기를 100년 이상 먼저 개발한 선진국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이례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KI 관계자는 초음속 전투기 KF-21도 지난 11월 29일 기준으로 1000소티, 소어티, 출격 횟수를 무사고로 달성하며 기체 안전성을 입증했다면서 KF-21은 2022년 7월시 제1호기 첫 비행을 시작으로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 발사 등 다양한 시험 비행을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KF-21은 오는 2026년 체계 개발 완료와 전력화를 목표로 순항 중이라며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개발과 안전성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3. 미국 중국 견제용 미사일 일본 필리핀에 배치.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쏟아붓고 있다. S-400을 제외하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이에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RS-26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에이테크스지만 미국 입장에선 첨단 무기가 아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에이테크므스는 1990년대 초중반에 생산된 구형 모델이다. 미군에선 차세대 전술탄도미사일 PRSM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도태 장비다. 최근 미국은 에이테크므스를 대체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전술적 용도가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는 모양새다. 12월 3일 현지 시간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육군미래사령부 장거리 정밀화력 교차기능팀 라이프푸크프티를 이끄는 로리 크룩스 준장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크룩스 준장은 현재 미 육군이 PRSM의 5번째 변형 인크러먼트 5야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5 개발을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한 것이다. PRSM은 이제 인코어퍼레이트드 1 모델 양산이 시작됐는데 벌써 개량형 4개 종류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PRSM은 에이테크므스를 대체할 차세대 전술탄 도미사일로 개발이 추진됐다. 당초 계획은 기본형, 사거리 300km, 과사거리 연장형, 499km 두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PRSM은 미사일 체적을 줄여 에이테크므스 한 발이 들어가는 포드에 2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나아가 명중 정밀도가 더 높은 족집게 타격 무기로 개발됐다. PRSM 연장형이 499km라는 애매한 사거리를 목표로 잡은 이유는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INF를 파기하면서 미 육군은 PRSM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INF는 사거리 500에서 1000km 지상 발사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를 금지하는 게 뼈대였다. 이 같은 협정이 파기되면서 미 육군은 PRSM의 사거리 증대와 다목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PRSM은 직경 43cm, 길이 4m다. M270ms 다연장 로켓 시스템, M142 히머스 하이마스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과 호환되는 규격의 포드에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배치 중인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1은 사거리 499km로 지상 고정 표적만 타격 가능한 기본형이다. 물론 사거리 499km는 INF를 의식한 발표용 제언으로 실제 사거리는 500km 이상일 것이다. 개발 막바지인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2는 미사일 최적은 유지하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사거리가 1000km까지 늘어났고 속도도 빨라진 대함탄도미사일 SBM 겸용 미사일이다.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3와 인코어퍼레이트드 4는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환골탈태 모델이다. 인코어퍼레이트드 3는 미사일 최적과 사거리는 유지하면서 탄두 위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인코어퍼레이트드 4는 미사일 최적은 그대로 2대 사거리를 1000에서 15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게 목표다. 이번 발표에서 크룩스 준장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5의 길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이 메레스나 히마우스가 사용하는 표준 규격 포드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 육군은 PRSM 인코어퍼레이트드 5를 무인 발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군이 운용하는 AML, 로기드 등 무인 발사 차량은 수송기, 대형 수송헬기로 공수가 가능하다. 앞으로 미군이 원하는 곳 어디든 1500에서 2000k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전개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이 같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PRSM은 사거리 300에서 500km급 전술탄도미사일로 기획된 무기다.
그런 무기의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나더니 이제 1500, 2000km까지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정규 군사기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무인 플랫폼을 통한 운용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같이 미군 교리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리는 군사전략에 따라 달라지고 군사전략은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조율되기 마련이다. 공교롭게도 미군이 신형 미사일 개발을 공표한 즈음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1월 25일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 위해 일본 남서부 난세이 제도와 필리핀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난세이 제도에는 미 해병연합연대, MNR, 필리핀에는 미 육군 음대부가 배치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부대를 연합전력으로 운용하고자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단에서부터 대만에 이르는 약 200개 섬으로 이뤄진 곳이다. 이곳에 배치되는 메랄은 로그와 하마스를 핵심 전력으로 하는데 중국 해상 봉쇄 전력, 즉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 메시스 네메시스, 로그위는 사거리 185km급 대한미사일 NSM을, 하마스는 사거리 500에서 1000km급 PRSM 인코퍼레이트 1과 인코퍼레이트 2를 운용한다. 유사시 동중국해에서 남하하는 중국 해군 전력을 요격하는 게 임무다. 미국이 네메시스 전력을 난세이 제도에 MDF 부대를 필리핀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무엇을 뜻할까? 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유사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된 징후라고 본다. 네메시스의 경우 해상 봉쇄 전력이니 난세이 제도 배치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MDF는 중국 본토 타격 전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정이 다르다. 중국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9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포병대를 재활성화하면서 중요한 동향을 보였다. 주한미군 포병 지휘체계를 이원화하고 NDF 배치를 준비한 것이다. 기존 주한미군 포병 전력은 제8군 예하 제212야전 포병여단이 2사단 포병대를 지휘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2사단 포병대가 재활성화되면서 제212야전 포병여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아닌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예하 야전 전투사령부인 제8군 예속부대로 돌아왔다. 주한미군이 포병 지휘체계를 이원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사의 작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중국 작전을 수행하는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주한미군의 NDF 배치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시그널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움직임이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체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성능 개량과 정식 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밀 자료를 중국과 반미 성향 시민단체에 유출했을 정도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력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천명했지만 정치적 수사에만 그쳤을 뿐 실제 행동에 나서진 않았다. 미국은 대중국 군사전략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대중국 전선에 동참하길 원치 않는 한국의 모습에 미국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MDF를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 배치하기로 말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한반도가 전란에 휩싸이기 직전에는 항상 극심한 정쟁이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외치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은 엄혹한 국제 정세를 외면한 채 극한의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